안녕하십니까. 금일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전체 총회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이성민 인사드립니다. 전체 총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신길 산업지구 토지주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금일 대화감정평가법인 김유동 평가사님과 인주건분들, 법무법인 고구려 신석권 변호사님과 인주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 안산도시공사 측에 보상공고 연락 개시가 확정되어 금일 전체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전체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길 산업단지 비대위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김봉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듣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오늘 토지지역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장 김봉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책위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저희도 협의체에서 힘을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책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권익을 이제 끝까지 이제 지켜나가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절차에서 그 우리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구사항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안산 신길산업단지 자문법무보인 업체 사업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회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고요. 조금 있다가 질의 질문은 우리 신석범 대표 변호사님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석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온 우리 임지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실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준비해온 설명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이후에 아까 변호사님한테 질의하신 거로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또 직접 올라와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 법인에서는 밖에 그 데스크에 있는 우리 직원들 4명하고요. 우리 여기 유튜브 팀에서 우리 PD님 와서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겁니다.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주민분들 다 같이 만나 뵙는 자리는 처음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그럼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인데요. 이 부분 아까 평가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그리고 산단절차 간소화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입니다. 사업의 추진 경과인데요. 우리 사업지구에 관해서는 2019년 6월에 최초의 주민공람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공람 공고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대중들한테 처음 알려지는 시기인데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사업 진행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투기 방지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주 대책의 대상이 정해지는 등 중요한 기준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아직 어떤 날짜를 주민공람 공고일로 할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20일에 이 산단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는데요. 우리 사업지구는 이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 간소화법에 따라 산단계획 승인이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업인정 고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되는데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업 시행자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는데요. 이 보상계획 공고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보상금을 통보받으실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9월쯤에 협의 감정평가가 진행될 것 같고 11월경에 보상금이 최초로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보상의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경에 협의 감정평가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협의 감정평가는 총 3명의 평가사님들이 진행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1명, 그리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 그리고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추천하시는 평가사 1명, 이렇게 3분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다만 우리 대책위 차원에서 시도지사 추천 평가사는 배제를 하고 2명의 평가사만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분의 평가사께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1월쯤에 통보받으시는 보상금은 이 2분의 평가사님들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 통보받으실 때는 이 보상금 내역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진짜 내가 보상받는 금액만 딱 적혀 있고 어떤 근거로 이러한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서라든지 개별 요인 산출 근거표 같은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또 안내를 드릴 내용이고요. 이렇게 받아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 보상금을 어떻게 증액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희 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협의를 할지 아니면 불복 절차를 갈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일부는 협의를 하고 일부는 불복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의 절차를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단계라는 것은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는 총 4번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곧 있을 협의 보상금 통보 단계인데요. 통보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셔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민사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이후에 불복 절차는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총 3번의 불복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불복 절차인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2명의 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2명의 평가사가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서 선정된 평가사 1분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협의를 하지 않고 불복 절차를 갔을 때 이 보상금을 올릴 수만 있고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기왕에 협의를 하지 않고 나는 불복 절차를 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3번의 불복 절차를 모두 다 진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 처음 보상금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이 협의 통보가 되고 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수용 재결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돈을 찾으실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수용 재결 때고요.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이 협의 통보됐던 보상금뿐만 아니라 재결 단계에서 증액이 된 돈까지도 모두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 찾고서도 뒤에 남아있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의 단계를 모두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의 유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돈을 받게 되는 단계가 수용 재결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을 찾으실 때 그냥 찾으시면 안 되고 바로 이의 유보라는 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찾기는 하지만 이후에 남아있는 불복 절차를 계속 진행할 거다라고 이의를 유보해 두는 겁니다. 만약에 이의 유보를 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남아있는 불복 절차들을 더 이상 진행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 재결 단계에서도 이 이의 유보를 꼭 하셔야 하고요. 이제 보상의 종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보상의 종류이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다수 분들이 지금 토지주이시니까 토지와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또 증액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지만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은 경우에 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전답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임야에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관할 행정청의 어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게 된 거는 부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1961년 6월 2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현실적 이용 상황, 전답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저희가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라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해서 임야가 전으로 인정이 되었고 보상금이 약 4억 5천만 원가량 증액되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혹시 임야이신데 내가 알기로는 한 60년대부터도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하시면 꼭 이런 쟁점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희와 법률 상담 받으실 때 꼭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잔여지 매수 청구 쟁점인데요. 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내 땅의 일부만 수용이 되고 일부는 남게 되는 경우 그 남는 땅을 잔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라면 이 사업 시행자한테 그냥 잔여지까지도 매수해줘라고 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높은 확률로 받아들여지는 청구는 아니지만 남게 되는 잔여지의 면적이 너무 작다든지 또 진출입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부 우정지구라는 곳에서도 이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해서 인용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잔여지 가치 하락인데요. 잔여지 매수 청구 외에도 수용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잔여지의 형상, 도로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세해져서 가치 하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남 근토지구라는 곳에서도 이런 주장을 해서 손실보상금이 약 2억 원가량 증액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중요한 쟁점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는 아니지만 그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것은 불법이고 또 내가 가진 땅이 대지가 아닌데 그냥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서 대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할 때는 원래의 지목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것이 건축이 되었다면 이것을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땅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8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서 대지로 평가를 해달라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시흥 하중지구라는 곳에서도 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인정을 받아서 2억 2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단지 주장인데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토지가 2필지 이상인데 그 필지들이 서로 연접해 있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이것을 그냥 하나의 토지, 1단지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필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땅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 필지 간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적도만 봤을 때는 맹지지만 실제로는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라면 내 땅을 맹지가 아니라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맹지인 토지와 맹지가 아닌 토지 간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와 관련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법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저희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자문법무법인으로서 공통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어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또 사업 시행자와 어떤 내용을 조율해야 할 때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세무법인과 함께 상주 상담을 하면서 우리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 드린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추후에 보상협의회가 열리게 될 텐데 저희 법인에서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위 활동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사업의 진행 단계를 파악한다든지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진구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소유자분들과는 개별적으로 한 번의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 재결에서부터 소송까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재결부터 소송까지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증액시킬 수 있도록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 소유자분들의 개별 토지의 각자 그 특성과 쟁점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 직접 입회를 해서 평가사님들께 그런 주장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신석권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이후 20년가량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 분야 등록 증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전문 분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계십니다. 저는 법무법인 고구려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 9년째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수용 및 보상 분야에 관해서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렇게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수용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고요. 다른 법인과는 다르게 분석관리팀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증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개별 토지의 쟁점들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충분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현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최대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실적인데요. 여기 많은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지구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 앞에 평화빌딩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 변호사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오늘 미처 묻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이제 보상 통지를 앞두고 저희가 상주 상담을 하면서 또 상담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접평가사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보상 통지되기 전에 저희 대책위와 협의해서 보다 보상 내용이나 그다음 주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대책이라든지 생활 대책 용지 같은 것들이 왜 안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이 간접 보상은 일단은 안산도시공사에서 대토는 안 된다는 대답은 확실하게 질의응답 나온 게 있지만 이택이나 아직까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아직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3단 계획 승인이 났던 24년 8월 20일자 그 고시문을 보면요. 여기에 용도 지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은 일반 공업 지역이 90%, 중공업 지역이 10%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공업 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중공업도 원칙적으로 주택은 안 됩니다. 다만 오피스는 가능해요. 상가라든지 오피스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 보상법에서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택이 10호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 갖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처럼 공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부지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노력만 한다면, 예를 들면은 신길 2 공공주택지구나 거모지구 이런 데 있는 아파트 딱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능합니다. 주로 이런 방식은 어디서 하냐면은 철도나 도로 건설할 때 집이 잘려나가면 그런 경우에 철도 도로 위에다가 집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집질 땅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딱지를 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게 안 된다라면은 마지막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나 이주자 주택, 즉 이주자 아파트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이주 정착금이라고 해서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2,300만 원까지 받는 건데 너무 좀 약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심지 주변에서 면역 개발을 하면서 이주자 택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세거든요.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됐던 성남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만 부가 80평밖에 안 되는 땅인데 5억 내지 10억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정자급으로 2,400만 받으면 너무 좀 억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첫 번째 단계 이 사업지구 내에 주택이 10호 이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보상협의회에서 안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인근의 아파트에 대한 특별 분양권을 특공이라고 그러죠. 특별 공급되는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받을 때는요,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받게 되면요, 아파트 물량 공급받을 때 일반 분양 가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성 원가에서 생활 기반 시설 설치비를 뺀 가격, 즉 대부분 조성 원가에서 80% 가격이니까 가능하면 그게 된다면 그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처럼 분양받고 난 뒤에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우리 안산 신길산업단지 총회를 위해 남아주신 우리 토지주분들과 내외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신길산업단지 전체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